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페이지 17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지붕입구입니다. 자, 지붕을 잇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붕을 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붕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각종의 어떤 금속판의 어떤 종류의 그 특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번째, 일단 동판은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동판. 동판 이거 구리로 만든 판이 여러분 동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동은 산성보다는 알칼리에 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뭐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에 있는 그 알칼리 성분보다도 이 어떤 성분이야? 왜? 암모니아 가스 있죠? 이 암모니아. 이게 알칼리 또 성분이거든요. 이 암모니아 가스에 부식이 생겨요.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는 옛날에 우리 푸세식인 그 변소 있죠? 거기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는 이 변소, 요 변소에는 즉 암모니아 가스가 요 변수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변수에는 절대 이 동판 요것을 사용을 금지하죠. 즉 그러면 변수에서 뭐 동판 구리 쓸 일이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거기에다 여러분 손잡이 또는 정적 같은 게 대부분 경첩을 동으로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우리 여섯 번째 알루미늄 판이 나옵니다.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 창호공사에서 알루미늄 샤시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샤시건 알루미늄 판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알루미늄에 관련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얘는 염분에 특히 약해요.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금기를 얘기하는 거죠. 염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할 건 너 염분에 약하니까 너 어디에서는 안 돼? 그렇죠. 해안가. 지붕공사는 절대 쓰면 안 돼라고 하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염분에도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칼리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서 알칼리라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이런 성분에 있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을 금지하죠. 그럼 사용하려면 방식 피복을 해서 써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교재 페이지 172페이지면 거멀적기가 나와요. 자, 이 거멀적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거멀적기 하는 이유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얇은 판을, 금속판을 지붕에 이렇게 겹쳐서 제가 이 부분을 못을 박아요. 자, 문제는 못을 박아버리면 이 얇은 판들은 열에 의해서 굉장히 신축팽창을 잘합니다. 그래서 뜨거우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신축팽창을 못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뜬 현상, 즉 우리가 표현하는데 운다고 표현하죠. 울어버려요. 이러면 이 사이로 여러분 먼지라도 또는 비가 들어와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설령 방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물적기는 이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겹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여러분 계란 말듯이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란 말듯이 말아버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물적기. 계란말이 하듯이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못 박냐고요? 못을 안 막아요. 절대 못 사용 안 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계란말이 하듯이 말아버리면 뭐가 좋냐?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은 신축 팽창에 대응하는 거죠. 자,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거멀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멀젓기의 사용 목적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고람석과 그다음에 슬레이트 이끼인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 페이지 174페이지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 공사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 싱글이 왜 아파트 여러분 특히 평슬라브 말고 이런 지붕을 여러분 지금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여기에 멀리서 본 것 기와처럼 아니면 자주색 또는 뭐 녹색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마감 재료로 얹어진 게 있어요. 간혹가다 얘는 찢어져서 여러분의 태풍목을 그러면 날려서 바닥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래서 자, 아스팔트 싱글에 범위가 있죠. 자, 그러면 너 어디에 쓰냐라고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은 목조 지붕에 방수총으로 사용할 경우는 지붕의 물매가 얼마요? 3분의 1.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아스팔트는 물매의 기울기가 3분의 1 이상일 때 쓰죠. 또 하나 3분의 1이 있었죠. 기와. 그래서 물매가 3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가 되는 거죠. 자, 요 얘기. 그 다음에 자,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부의 밑면을 정착.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게 탈락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지금 뭘 붙인다고요? 거기 보시면 밑면을 점착, 즉 다른 게 아니라 본드로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면을 점착해서 붙여 자, 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보시면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게 대부분 우리 왜 벽지라든지 또는 장판, 대표적인 여러분 화장지가 두루마리 형태죠. 이건 절대 눕히면 안 됩니다. 무조건 두루마리 형태는 두루마리는 세워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도 꼭 알아두십시오. 아셨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네 번째, 무기질 섬유 제품 싱글은 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제품으로 도면이나 공사 시방시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는 제곱미터당 4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제품, 그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가벼운 건 물론 좋겠지만 너무나 가벼우면 자꾸 들뜸이 생기고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약 4kg 정도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 또 중량을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제곱미터당 4kg 정도의 중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 사항이고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를 할 때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대부분 시방세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싱글 설치인데요. 자, 첫 번째 부분. 철제 굽돌이 파는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맞는 부분, 굴뚝이나 배교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의 돌출물은 반드시 설치한다. 여러분 지금 굽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굽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굽어진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옥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만드는 요 난간대, 즉 파라페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 즉 이 부분이 굽어져 있죠. 이 부분에다 여러분 얘를 아스팔트 싱글을 여기다 붙였어요. 싱글을 붙이면 이 부분이 들썩거릴 수 있으니까 이 철판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철판을 대버리면 이 부분이 여러분 들썩이면 안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요런 철판을 되는 철판, 이런 철판은 여러분 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 2번은 뭐 어떤 방법을 택일해서 쓰라는 얘기고, 세 번째입니다. 처마 거멀띠는 처마 끝부분에부터 지붕의 폭이 안쪽으로 최소 75mm 이상이 되도록 덧댄다. 처마 거멀띠. 자, 처마 거멀띠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위에서 시작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처마 거멀띠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자, 볼까요? 이 부분에 아스팔트 싱글을,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이고, 자 싱글을 이렇게 붙였다고 칩시다. 싱글을 이렇게 붙였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 또 이 부분 끝부분이 들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기역자쇠를 이렇게 대주는 거야. 자, 이렇게 대줘버리면 이 부분이 기역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끝부분이 들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마 끝에 되는 이렇게 감싸고 얘가 들지 못하게 감싸는 요걸 거멀띠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보면 녹이 쓸지 않는, 대부분 보면 동 제품을 써요. 아니면 알루미늄 제품. 알루미늄 제품 여러분 그 부식이 돼서 안 되니까 대부분 동 제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못이나 거멀못으로 고정한다. 이 아스팔트의 고정은 아스팔트 싱글못이 있어요. 싱글못이나 또는 거기 보시면 거멀못이라고 나와 있죠. 거멀못 사용합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싱글못해서 나와 있죠. 자, 저렇게 이 아스팔트 싱글은 들뜸이 생기니까 여기에다 여러분 박아주게끔 돼 있어요. 자, 박아줍니다. 박아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왜? 여기에 겹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싱글못 같은 거 여러분 못은 그 길이가 길지 않아요. 너무 길면 뭐가 문제냐면 방수층을 관통해서 방수층이 깨져요. 그러면 누수가 되겠죠. 그래서 길지 않은데 못이 넓어요. 못 대가리가. 그래야 얘가 구멍이 안 뚫려서 안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싱글못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는데 거멀못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전선 같은 게 전선이 고정이 안 되니까 그 요 못을 거 받고 전선을 이렇게 고정시켰던 거 있죠. 꼭 스탬플러 그 심처럼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거멀못이에요. 이런 거 박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번.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며. 자, 여러분 지금 5번째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얘는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 이걸 해석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붕 경사면과 직교로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붕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어떤 문구를 했다. 왜 아스팔트 싱글은 여러분 다 이런데, 여러분 이런 경사면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평슬라브는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를 못해요. 이런 지붕에만 씁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은 지금 어떻게 까냐면 이렇게 깔아서 올라가요. 아셨죠?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지붕의 경사면 어느 방향? 요 방향이 여러분 지붕 경사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붕의 경사면과 어떨까요? 이렇게 가니까 어때요? 직각으로 교차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방향이 이쪽이니까 직교 방향. 결론은 우리 이렇게 깔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어떤 그림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 말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들어갈 겁니다. 자, 또 하나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 쪽으로 진행한다. 또 하나 나오는 얘기, 전체적인 작업 방향은 나와 있죠. 자, 작업 방향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
얘는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깐 좀 볼까요? 다시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아스팔트 싱글,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 싱글 표면에요. 모래가루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걸 규사라고 얘기하는데 모래가루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모래가루는요, 자꾸 좀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경사진 상태에서, 여러분 경사진 상태에서 이걸 밟을 일도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면.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이 모래가 자꾸 떨어져요. 이거 받고 있으면 잘못하면요, 여기 밑으로 쑥 떨어져.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자, 잘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균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즉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공간을 뭐 하려고? 여러분 이 공간은 지금 콘크리트면이기 때문에 안 미끌려요. 발바닥에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미끌린다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하고 이 부분은 남겨놔요. 그럼 나중에 다 해놓고 또 이 부분을 또 이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 쪽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 모든 지붕의 재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붕 재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와 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형 초가집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슬레이트 전부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밑에서 이렇게 가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빗물이 이쪽으로 위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밑에 재료부터 해서 위 재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매우 하부에서 상부 쪽으로 지붕의 경사가 밑에서부터 위로 다 같은 뜻입니다. 자, 6번째, 아스팔트 싱글못이나 거물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 즉, 이 싱글못이나 거물못은 아연 제품으로, 아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녹을 방지하는 얘기예요. 녹 방지. 녹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 못질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 자, 너 못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아스팔트 싱글을 보면 보실까요? 자, 이걸 한 장을 이렇게 제가 좀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기와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막 주사가도 있고 막 그래, 괜찮아.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지, 메인 재료만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접착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 못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접착 부분에 못질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런 개념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접착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재료와 그 다음에 재료가 이 접착제가 접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못을 박으면 뭐가 문제냐면 못을 박아요. 못을 박으면 그 못 받는 부분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온폭 들어갑니다. 온폭 들어가다 보면 그만큼 접착이 되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접착제는 여러분 접착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접착력이 좋아지는데 이 못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접착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이 못 있는 부분에는 절대 이 못을 고정하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재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접착 부분은 못질 금지합니다.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얘기였죠. 자, 6번째 했었고 7번입니다. 못은 싱글의 모서리부터 50mm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못의 사용량은 싱글의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4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도 분명히 작년 즉 18회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 지금 시방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기본세제는 한계가 이제 다 달았죠. 자, 그럼 지금 8번 얘기는
7번 얘기는 뭐였냐면 7번. 자, 싱글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잘라졌다고 그랬죠. 자, 문제는 얘는 이제 겹쳐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랬죠. 못을 박을 때 어디에 박느냐고. 또 여기 50mm. 너 여기 50mm 되는 요 지점에 어때요?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서 50mm, 여기서 50mm 떨어져. 근데 못은 한 장에 최소 몇 개 이상이요? 4개 이상은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못은 최소 4개 이상. 그렇지만 요 모서리에서 떨어질 그 못에 박는 위치는 여기 50mm, 여기 50mm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붕공사에 가장 많이 쓰는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방수공사가 나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자, 여러 가지 방수공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방수 공법에 따른 분류해서 사용상 재료에 의한 분류해서 아스팔트, 시멘트, 액체 방수, 그다음에 시트 방수, 실링 방수, 도막 방수, 시공 장소에 의해서 외벽, 그다음에 옥상, 지하실, 그다음에 실내 방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떤 분류이기보다도 먼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아스팔트 방수에 대한 어떤 특징들. 자, 이 얘기를 꼭 보셔야 되는데 아스팔트입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스팔트는. 자, 그러면 아스팔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 가지고 그 특징들을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재료 가지고 이게 찾아봐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방수 재료 중에 하나가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예요. 또 하나는 플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돌에 깔리는 그 아스팔트 아닙니다. 물론 그 재료 안에 아스팔트가 들어있는데 아스팔트는 우리 원유 있죠. 원유의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결국 얘는 드럼통에 들어있는데 상온 상태에서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꿀처럼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아스팔트를 이렇게 딱딱한 상태는 절대 못 써요. 꿀처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가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열한 상태에서 그 뜨거운 것을 갖다가 꿀처럼 생긴 걸 갖다 붓고 롤라칠을 해. 그 다음에 방수지를 깔고 그 위에 또 아스팔트를 깔고 또 얇게 또 롤라로 발라줘요. 이걸 여러 번 겹쳐서 하는 게 바로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자, 문제는 이 아스팔트 방수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그 요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화점이에요. 문제는 연화점을 해석하라니까 대부분 화자 들어갔죠. 확 불이 붙는 온도 이게 아닙니다. 불이 붙는 온도는 우리가 착화점, 발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화점은 꿀처럼 연하게 변화되는 온도 아셨죠? 꿀처럼 변화돼야 써요. 얘는 아스팔트는. 따라서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우리가 대별하는 것처럼 어떻게 좀 표현을 달리해야 돼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플로운 아스팔트에 비해서 약간 물렁거리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약자를 이제 A로 쓸게요. 자, 블루는 자, 스트레이트에 비해서 약간 딱딱한 아스팔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지금 끌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스트레이트는 물렁거리고 블루는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연화점, 꿀처럼 연하게 변화되는 온도는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열을 가해줘도 얘가 먼저 물렁거릴 겁니다. 그렇죠? 왜요? 얘가 금방 연화가 돼요. 그러니까 물렁거리니까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낮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끌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말뜻이 있어요. 낮다는 얘기는 자, 내후성, 기후에 정하는 내후성, 열에 정하는 내열성 같은 게 여러분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아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서 얘는 옥상이나 지붕은 사용을 금지하죠.
이런 공사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만약에 지붕에다 썼는데 이게 그게 굉장히 뜨거웠어. 그럼 어때요? 막 흘러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너 이렇게 옥상이나 지붕을 사용을 못하면 어디는 되냐고요? 그렇죠, 지하실. 온도 변화가 적은 지하실이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블론 아스팔트입니다. 자, 블론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딱딱하다 보니까 많은 열을 가해야 스트레이트처럼 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블론 아스팔트가 연화점이 스트레이트보다 항상 높습니다. 자, 높다는 얘기 무슨 뜻이라고요? 내후성. 그 다음에 내열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서 어디가 딱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옥상이나 지붕 공사가 적합하다는 얘기죠.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자, 연화점을 했다는 얘기는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침입도예요. 자, 침입도는 여러분 스며드는 정도. 여러분 아스팔트를 뿌렸을 때 그 바탕면에 내가 여기다 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스팔트가 잘 스며들어야 방수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게 스며들지 않으면 그만큼 방수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자, 연화점 아니에요. 진입도가 이게 굉장히 좋죠. 왜? 물렁거리니까. 상대적으로 딱딱한 게 더 진입이 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도가 이게 나쁜 거죠. 자, 문제는 좋은 아스팔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화점이 높고 진입도가 좋은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아스팔트가 좋냐고요? 얘기하기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방수 성능상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적인 조건이냐면 진입도. 그럼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오히려 더 방수 성능은 좋지만 뭐가 문제냐? 열에 약하다는 거. 어떤 기후에 더 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거. 이게 사용상의 제한을 따른다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재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끝나고 자,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만들어진 또 재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재료가 아스팔트, 자,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가 있어요. 얘들은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수지를 깔 때 얘가 아니면 얘를 깔아요. 결론 얘들은 방수지죠. 방수 종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드냐? 이 아스팔트 루핑이나 아스팔트 펠트는 어떻게 만드냐? 원지에다가 원래 종에다가 무슨 아스팔트를 입힙니다. 그 아스팔트가 바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혀야만 돼요. 왜? 여러분 요 종이에 자 봐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으니까 또 진입도가 높고 그러니까 잘 스며들어. 얘는 잘 못 스며드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이 자체가 방수가 되려면 아스팔트를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삼투압시킨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루핑 쓰고 언제 펠트 쓰는지 여러분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왜? 도면에 쓰여 있어요. 루핑 쓰고 펠트 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블론 아스팔트 기준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자,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하는 목적은 여러분 얘는 접착제예요. 접착제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방수 성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 성능은 없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라 가장 먼저 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로 만드냐면 얘는 블론 아스팔트에다가 휘발성 용제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자, 가장 최고급 제품인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뭘로 만드냐면, 뭐 때문에 만드냐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여러분 지금 블론 아스팔트가 용납점은 좋지만 침입도가 나쁘죠. 그 침입도를 개량시킨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론 아스팔트를 개량시킨 거예요. 자, 블론 아스팔트를 개량시켰다 해서 얘가 최우수 제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스팔트는 이렇게 내용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여러분 어디냐면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여러분 니은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니은번.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맥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향해 붙이고 라고 나와 있죠. 지금 루핑이 뭐예요? 방수지라고요. 자, 물맥 아래쪽에서부터 물맥 위쪽으로 붙이는 거죠. 꼭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경사진대에서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자, 이렇게 물이 안 넘어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얘 이렇게 겹친 폭입니다. 겹친 폭은 무조건 100mm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방수에서는 지금부터 겹침의 폭은 100mm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아셨죠? 여러분들은 다른 종류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100mm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방수의 겹침의 폭 100mm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디귿번 어쩔 수 없이 물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경우에는 루평의 겹침폭을 150mm 이상으로 한다. 원래는 물매 아래쪽에서부터 물매 위쪽으로 붙여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위에 쪽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요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 겹침의 폭도 여러분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여기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최소 얼마? 15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아스팔트 녹이는 용융의 온도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용융 온도. 근데 이 아스팔트가 보통 100도씨 갖고는 절대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볼까요? 아스팔트 용융 온도 아래표를 표준하여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의 1회 정도 온도를 측정하며 자, 접착력 저하 방지를 해서 여러분 200도씨 이하가 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하 금지. 그러면 200도씨보다 더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1종 아스팔트와 2종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다 봤으면 좋겠지만 1종 아스팔트의 가열의 온도 몇 도요? 220에서 230도씨 정도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셨죠? 그래서 시공식 주의사항도 여러분 지금은 똑같은 얘기가 꼭 또 펼쳐져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6번에 보면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 고려해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붙이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을 땐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는 150mm.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